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칼세 독자 여러분,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요즘 밤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과연 윤칼세의 그 칼럼을 올린 것을 몇 분이나 보셨는지 이 뷰수를 확인하고, 또 제가 올린 그 윤칼세 TV 칼럼 몇 분이나 보셨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거의 뭐 매일 밤 놀랐죠. 그 윤칼세에 올린 그 칼럼 한 건당 어떤 때는 3만 명, 4만 명 조회수가 말이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닷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올린 문재인 끝났다 그 TV 칼럼은 지금 오늘 지금이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한 4시 좀 넘었습니다만 30만 뷰를 좀 넘은 것 같아요. 오로지 정치 이슈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 정치 칼럼, 그리고 TV 칼럼, 모든 TV 칼럼, 사실 정치 하나만 갖고 저 혼자 하고 있죠.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아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좀 항상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칼세 독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제 형편에 또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요즘 카톡이나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그 노래가 있죠. 가사를 개사한 거. 그 노래 2곡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제가 닷새 전에 여러분에게 쓰고 또 올린 문재인 끝났다라는 그 칼럼, 참 적중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 문재인 씨의 지지율이 이번 1월 네 번째 주에 들어서 마침내 50%대로 급락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두 군데에서 했는데, 정례적으로 했는데 네 번째 주에 50%대로 급락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8개월 만에 50%대로 급락한 겁니다. 폭락했죠. 인터넷 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1월 넷째 주 정례 조사에서 문재인 씨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6.7%, 전주 대비 6.2%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1월 첫 번째 주가 70.8%, 두 번째 66.9%, 62.9%, 56.7%.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 조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대라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터널에, 40%대의 터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8.3%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 대선, 지난해 5월 9일이죠. 9일 문재인 후보를 찍은 41%보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를 찍은 그 득표율보다 떨어졌습니다. 41%보다 떨어진 38.3%가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조사된 거. 이것을 눈여겨봐야죠. 이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38.3%라는 건 뭐냐면 서울 지하철역의 문재인 그 생일 영상 광고 도배지라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동영상 광고 올리고 낄낄대면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 이 숫자가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의미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공개한 1월 네 번째 정례조사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59.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6.2%나 급락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 1월 첫 번째 주가 71.6%에서 70.6%, 66%, 그러다가 59.8%. 역시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 조사에서는 5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40% 후반으로 폭락한다고 봐야죠. 네.
제가 그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과 가장 비슷한 정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김영삼 정권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가장 지지도가 높을 때가 84%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84%였는데 이 지지율이 똑같이 높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과 김영삼 정권의 가장 비슷한 점이 뭐냐면 좌파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좌파 포퓰리즘에 빠져서 정권 초반을 시작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대목이다. 김영삼 정권은 결국 그래가지고 이 좌파 포퓰리즘, 좌파 아마추어 포퓰리즘, 그것도 아마추어, 이 국정 전문가들이 아닌 이 아마추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끝내 6.25 이후 가장 큰 물적 피해를 포함한 국가 파산, 비극적인 국가 파산을 가져온 IMF를 초래한 그런 창본인이 YS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YS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똑같다 이거죠. 그게 뭐냐? 운동권 또는 아마추어들에 의한 국정운영.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또 흥미롭다 할까요? 아주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김영삼 정권이나 이 문재인 정권이 똑같이 북한 문제를 정권 초반에 건드렸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 이건 굉장히 참 역사는 말이죠.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사는 똑같이 반복, 뭐 100%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97, 8% 아주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을 잡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빨갱이죠, 빨갱이. 이 빨갱이 노인인 리인모 노인을 무조건 북송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했던 보수 우파를 완전히 배신하고 왜 이러지? YS가 왜 저러지? 어떻게 했습니까? 리인모 노인을 무조건 북송했어요. 북한에서 그 상응하는 이른바 이 상호주의 원칙을 완전히 깨버리고 우리가 보내겠다. 왜 그랬느냐? 김일성과 정상회담 하려고 한 거죠.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이 김영삼이가 세웠으니까 또 파죽지세로 김일성과 남북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결과적으로 김영삼과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한반도에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한 과감한 대북 조치를 했느냐? 이른바 변화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정말 엄청난 정치보복을 가했죠. 이 엄청난 정치보복에 국민들이 정말 뜨거운 환호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스. 그러다가 그 자신의 그 지지도가 뭐 83%까지 참 고공행진을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뭘 했느냐? 북한에 쌀과 비료를 그야말로 퍼주기를 시작한 거죠. 퍼주기의 원조는 사실 YS인 거죠. 그래서 당시 이용구 총리, 국무총리가 이용구 총리였습니다. 이용구 총리를 통일부 장관하고 같이 어디를 보냈느냐?
동해안 그 항구에 보내가지고 북한으로 그 대북 쌀 지원, 쌀을 실은 그 화물선이 동해안에서 떠나는데 거기에서 손을 흔들게 만들었어요. 손을 흔드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돌아오는데 엄청난 그 보고가 온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청와대가. 그게 뭐냐? 그 쌀을 꽉꽉 싣고 동해안에서 떠난 대한민국 국적의 그 화물선에 대해서 북한이 그 태극기를 떼고 인공기를 달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인공기를 달고. 그러니까 도저히 인공기는 달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입항했느냐? 완전히 무슨 중죄를 짓고 몰래 도망 들어오는 해적선처럼 들어갔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이가 그렇게 뒤통수를 때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믿었던 거죠. 그때도 북한과 내통했으니까. 야, 우리가 쌀 보낼 거니까 너희들 받아라. 환영하면서 받아라. 오케이, 들어와라. 그런데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입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 대고서 태극기 떼고서 인공기 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인공기는 달지 못하고 그 배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해적선 들어가가지고 쌀만 퍼주고 아무 소리 없이 돌아온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평창올림픽 공동 입장하자, 공동 선수단 구성하자, 북한하고 이미 다 짜고서 너희들이 제안하면 대한민국에서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걸 할 테니까 너희들이 받아라.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코리아, 대한민국 국호 다 없애버리고 COR이라는 불란서 쓰고 태극기 포기하고 애국가 부르지 않고 R이랑 부르고 지금 아이스하키팀, 여자 아이스하키팀 저렇게 지금 완전히 지금 북한 선수 데려다가 실력도 안 되는 북한 선수 데려다가 지금 급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북한이 완전히 지금 뒤통수를 때린 거죠. 어떻게 되냐? 2월 9일 날이 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인데 2월 8일 날로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위 말해 인민군 건군절을 2월 8일로 앞당겨가지고 거기서 뭐냐? 핵무기와 미사일 부대가 참가한 열병식을 한다는 열병식. 2월 8일 날. 그리고 강릉에서는 뭐냐? 현송월 그 관현악단이 완전히 그냥 거기서 공연을 한다는 거죠. 공연을. 그럼 남북한에서 완전 김정은의 올림픽이 되는 거죠. 완전 평양 올림픽이 되는 거예요. 평양 올림픽. 이렇게까지 나올 건 몰랐을 거예요. 문재인 씨가. 한마디도 못한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이 북한에 가가지고 태극기를 띄고 무슨 도둑놈처럼 그냥 쌀만 퍼주고 그냥 돌아왔을 때 그거 똑같은 거죠. 너희들 왜 약속 안 지키느냐? 그 말을 못한 거죠. 왜 못하느냐?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냥 김일성한테 아부해가지고 아양 떨어가지고 정상회담 하려고 그 했던 거죠. 리모 노인 보냈지. 막 골수 빨갱이 간첩 보냈지. 와, 막 남북 평화. 그때 평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참,
또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만 이렇게 말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요. 정말. 예, 짧게 하려고 해도. 그래가지고 완전 YS가 거기서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 몰락하다가 이게 뭐냐 말이지. 대중 정치인 YS가 대중적 지지도를 상실한다는 건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죠. 끝내 그 지지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IMF가 도둑처럼 온 거죠. IMF가 오른지도 모르고 그냥 IMF를 당한 거예요. IMF가 온다는 여러 가지 그 징조가 있었죠. 그 조짐이. 그걸 또 예고했었고. 근데 IMF가 올 것이란, 오고 있다는 것을 뭐 읽을 줄 아는 그런 관리도 없었고, 금융을 아는 관료도 없었고, 청와대나 행정부에. 또 그걸 또 온다 하더라도 그걸 실감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그냥 IMF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IMF로. 결국은 YS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그 야심에서부터, 그래서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남북 통일을 내가 하겠다.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지금 문재인 씨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재인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간판, 국호를 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20대, 30대, 40대 이 문재인을 찍었던 열혈 문파들이 지금 각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말이야. 지금 문재인 이거 뭐냐 이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웃기네 정말. 그 엄청난 애국심을 지금 자극받고 있는 중이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지금 이게 뭐야라고 그 거대한 물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거기서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은 햇볕 정책을 하면서 왜 안 망했느냐? 그때 왜 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망하지 않았느냐? 김대중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우파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그야말로 이 열혈 이 정의로운 이 세대가 들고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야금야금 말이죠. 설득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감언이설하고 달달한 그런 이야기로 참 쉽게 말하면 사기친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씨는 뭐야?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평창에 참가하겠다. 대표단 보내겠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해야 된다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말이죠.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냥 다 줘버리는, 현송월이가 오니까 완전 현송월 쇼가 그냥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이 말이죠. 현송월한테 질문하니까 불편해 하신다고 그러고 우산 씌워주고 말해요. 이런 참 치욕적인, 왜 그 치욕적인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래야 남북 정상회담 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통일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하나의 신앙 지금.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간단해 보면 안 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민심이 바뀌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정말 무서운 국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국민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평가하라면 뭐냐? 저는 사자라고, 사자. 사자가 뭐냐? 그 사자를 에게 밥을 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 사육사를 갑자기 물어 죽이는 게 뭐냐? 사자입니다, 사자. 저는 국민이 대통령을 그야말로 과격한 표현으로 먹어버리는 경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국민이 그냥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산채로 날로 입에 삼켜버리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게 김영삼 또 대표적인 거죠.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고 출범했을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입만 열면 변화와 개혁이고 말이죠. 32년 만에 문민정권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쭉 갑니다. 가다가 7개월, 8개월, 9개월 요쯤 돼가지고 완전히 정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그 수작으로 그런 정말 확 비위가 상하는 그런 대북 관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린다 이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이 평양 올림픽이 아니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이 지금 대북 정책을 전환할 그러한 의향이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냐? 평창 올림픽 그 기간 안에 문재인 지지율은 10%에서 20% 사이로 급나간다. 폭나간다. 저는 그렇게 예고합니다. 제가 지난번 칼럼 윤창중 칼럼 문재인 끝났다에서 그 원인을 10가지를 제시한 바 있죠.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대한 애국심의 발로. 첫 번째, 두 번째,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태를 다루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력, 권위주의, 대처 능력의 부재. 세 번째, 청와대 상한판을 갖다 놓고 벌이는 청년 실업쇼. 네 번째, 친북 친중 사대주의적 외교 노선. 다섯 번째, 위안부 합의를 뒤엎으면서 말로는 국가 이익 운운하면서도 무엇이든 자신들의 정권을 위한 재물로 삼는 이중성. 여섯 번째, 임종석의 UAE 방문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도 똑같이 국민을 하대하는 모습. 일곱 번째, 원전 백지화. 여덟 번째, 강남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좌파 정권의 실력. 아홉 번째, 인사 불가 5대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인사 난맥. 열 번째,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끝없는 정치 보복에 대한 국민적 염증.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결국 이번 평양올림픽 때에 완전히 폭발할 것입니다. 동시 폭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율은 10% 내지 20%대로 폭락한다. 왜 폭락하느냐?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으로 보낸 그 대한민국 그 화물선, 그 쌀을 가득 실은 화물선한테 태극기를 떼라고 했던 것처럼 김정은이가 문재인 씨를 결정적으로 손안에 넣기 위해서 한 방을 날릴 것입니다. 한 방. 두고 보면 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저의 분석과 충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은 더 이상 좌파 아마추어 포퓰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은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